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10월 10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지금 중간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51%, 나스닥이 0.4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일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금요일날 일단 상승분이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을 좀 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미국 선물 지수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0.6% 정도 하락 출발했었는데 일단 개장하고 나서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도 다행히 시장이 하루가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 없이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좀 염두해 두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뉴스가 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상승 전환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금요일날 미국장 상승분에 오늘 또 올라간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장중에 나오는 뉴스 전쟁 관련 이슈는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유가 상승도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골드도 그렇고 일단 이런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귀금속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이제 가격 급등락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좀 떨어져야지만 그나마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유가 생산 원유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을 때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이슈가 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죠. 11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수요일날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 좀 중요한 한 주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 요거를 일단 시장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일단 먼저 일단 전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이스라엘 정부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전쟁이 장기화가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새롭게 나온 뉴스를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기습 공격을 당해왔기 때문에 하마스를 상대로, 일단, 사상자 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뭐 납치를 당하고 있다든지 뭐 살해를 당하는 장면들 좀 잔인한 장면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지역적인 분쟁은 항상 있어 왔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 또 기습적으로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상자가 좀 큰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은 뭐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래도 좀 뭐 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게 전쟁 관련주 쪽 아마 갭상승으로 뜰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장 마감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과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지수가 밀렸을 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수가 뜨면은 갭상승으로 떴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갭 뜨면은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유가 상승 관련주 유가가 지금 한 4%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와 천연가스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 이렇게 또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빅텍과 스페코는 뭐 대표적으로
전장 관련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계속 역별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뭐 금요일 날은 지수 상승을 해서 그냥 반등을 좀 했는데, 일단 직전에 이제 지지선 구간 4,000원짜리가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뭐 좀 많이 더 올라와야 되긴 하는데 쉽게 반등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갭뜨면 일단은 4,000원 정도를 뭐 지지하는지, 직전에 이제 지지 나왔던 구간 라인이라서 요런 자리를 지지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페코, 뭐 한일 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전쟁 관련주인데 뭐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 대장주가 되는 종목을 먼저 찾아보신 이후에 그다음에 뭐 하방에 대한 지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실 때 거래 세금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체크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유가 관련주 쪽은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반등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에도 흥구석유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이게 유가 상승 관련주죠. 그리고 GSE, 뭐 대성에너지 이쪽은 유가 상승주와 뭐 도시가스 관련주 쪽 이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GSE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쪽은. 그래서 이런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때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주만 일단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통령실 미국 삼성 SK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 공급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좀 낀 상태가 됐죠.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는데 이래도 다행히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 9일날 밝혔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전자라 좀 좋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아직 별다른 멘트가 없다라고 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가 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좀 모아봤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뭐 HBM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전주 실적 발표가 11일이라서 어쨌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실적 좀 나오는 거 보고 또 장기적으로 좀 흐름이 좀 나아질지 4분기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내용만으로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쪽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아직 뭐 지수는 좀 많이 밀린 것 대비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박스권을.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금요일날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 뭐 지수 빠진 거 대비해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중에서는 또 한미 반도체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21선 자리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HBM 쪽으로는 일단 하이닉스 좀 보시고 이런 관련주 쪽 상승률 높은 종목들은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서 매매 관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청소년 비만 당뇨 우울증에도 국감 이슈가 된다. 일단 청소년 비만 당뇨가 요즘에 이게 탕후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설탕 덩어리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정말 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만 먹어도 입에서 단맛이 막 빠지지가 않던데 젊은 친구들은 뭐 어쨌든 뭐 맛있으니까 또 많이 먹겠죠. 저는 하나 사서 하나 사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나눠 먹었는데도 좀 입이 계속 좀 단맛 때문에 좀 못 먹겠던데
잘하는 데서 먹었어야 되나요? 어쨌든 일단 뭐 이 청소년 비만 당뇨 관련해서도 국감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비만 치료 관련해서 최근에 위고비 없어서 못 팔 정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계속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속성이 좀 있는 제품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 경구용이라든지 뭐 패치형 지금 다 만들고 개발 중에 있는데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만약에 요거 관련해서 뭐 이제 국감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제약회사 이런 쪽은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으로는 뭐 한미약품이 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이라고 나왔는데 뭐 한미약품 올라가면 또 한미사이언스 보실 수 있고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좀 관련주 쪽으로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만 치료제는 뭐 더 관련주들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나온 종목 제약 쪽으로는 두 종목만 일단 좀 봤습니다. 한미약품 금요일날 7% 정도 상승 나왔고요. 한미사이언스 역시 6%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은 2% 그리고 일동홀딩스도 6%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동홀딩스는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요 자리를 일단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동제약도 아직까지는 뭐 21선 자리 빠지긴 했는데 잘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전의 저항대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다 보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코트라 인도 원전 기자재 분야에 수출 지원 나선다. 그래서 인도 쪽에 지금 원전 쪽 뭐 행사가 있는데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관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바로 수주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폴란드 쪽이라든지 체코 쪽 이쪽이 지금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직 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나오진 않았고 하반기에 계속 원전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은 이제 포트 정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는 게 좋다. 많이 빠지면 또 오히려 또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한 종목 정도는 담아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요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요거 내용은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된다면 한번 요런 이슈로 갈 수 있으니까 체크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는 G2파워, 금양, 그린파워, 한전기술, BHI, 서전기전 요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더 많긴 한데 제가 뭐 자주 보는 종목들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 G2파워는 일단 뭐 지수가 좀 밀리면서 직전 지지선까지 좀 밀렸었는데 최근에 좀 한번 이슈가 좀 됐었죠. 원전 쪽도 이슈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좀 반등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반등 한번 주고 쭉 밀렸는데 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원전 쪽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금양 그린파워도 일단은 뭐 슈팅 나온 이후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한전기술, 뭐 BHI 그리고 서전기전까지 이런 종목들이 다 원전 테마주다. 그래서 이슈가 됐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은 올라갈 수 있고 뭐 BHI도 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래 대금만 한번 좀 터져주면은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로보월드 2023 11일날 개막을 하고요. 요거 여기에 이제 뭐 몇몇 기업들이 출시를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유진로봇,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진로봇은 여기에 참여한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좀 강세를 보이진 못해요.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었을 때 잠깐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길게 볼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테마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단기로 보실 분들은 물려 계셨다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정도로만 보시고, 요걸로는 크게 가긴 어렵다.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대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유진 로봇 다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하락폭이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두산 로보틱스는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반등도 크진 않아요. 근데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온다. 뭐 분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한 5만원 정도는 잘 또 지지해 줬으니까 뭐 요 정도 잘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 정도는 가능하니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쟁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뭐 문제가 끝나기는 어렵고요. 전쟁이 좀 안 나고 좀 휴전이 좀 되는 상황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시기보다는 일단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방에 대한 DB, 인버스 쪽도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국내 선물 쪽도 매도 포지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비 이런 거 정도만 해주시면은 뭐 하락장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그것조차도 좀 여유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만 일부만 좀 챙겨 주시면 낙폭 과대였을 때 뭐 좀 어느 정도 매수할 종목들을 좀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저도 개장을 하고 나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로 봤었을 때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유가가 그렇게 뭐 내려오는 모습은 또 아니라서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중에 계속 이런 시황적인 면은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되도록이면은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